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광식입니다. 진로 취업, 대통령 정광식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왜 진로 취업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에게 저를 좀 소개할 때 뭔가 아이덴티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명확하게 제가 누군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기억에 남으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제 앞으로의 커리어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오늘은 어떤 걸 할 거냐면, 방금 전에 제가 막 잠깐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은 나는 미래 어떤 사람이 될 거지? 그러면 내가 저학년인 입장에서 앞으로 대학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라고 하는 부분. 즉, 우리가 대학 생활만 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 요 내용을 대학 생활 갖고 그 저학년들을 위해서 커리어 로드맵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로드맵 만드는 게 되게 어렵긴 한데 하고 나면은 정말 뿌듯한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보겠습니다. 아, 우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한번 맞춰보시죠. 아, 대학 생활에서 대학생들이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뭔지 한번 보세요. 5위가 뭐였을까요? 5위는 캠퍼스 커플 해보기. 그죠? 대학교 오면 다들 로망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4번은 뭘까요? 그쵸? 내 삶을 위해서 독립해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 품을 떠나서 내 맘대로 내 인생을 살아보는 거죠. 근데 곧 있으면 후회하죠. 아, 엄마 아빠 옆에 있을걸. 많이 고생하거든. 못 먹고 자취하다 보면. 재미는 있죠. 친구들하고 놀면. 자, 3위는 뭘까요? 3위는 아르바이트 해보기. 내 스스로 돈을 벌어서 한번 활용해 보면서 경제적인 관념도 갖고, 그리고 또 어쨌든 부모님께 돈을 받지 않다 보니까 뭔가 확실한 그런 부분이 있죠. 이제는 내가 주도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뿌듯함,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서 등록금에 보태는 아주 그 효녀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쪽 어떤 경제관념으로 위해서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힘들다라는 것도 알게 될 거고요. 2위는 뭘까요? 2위는 대학생들이 꼭 해보고 싶은 거. 2위는 어학연수. 그렇죠. 해외여행 가보는 거.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갈 수는 없지만 해외여행을 한번 가서 거기에 대한 상황들도 좀 보고 견문도 좀 넓히고 어학연수도 가서 외국어도 배우고 정말 여러분들의 꿈이 아닐 수는 없겠습니다. 그쵸. 근데 꼭 해외까지 가실 필요는 없어요. 국내 여행부터 좀 다녀보세요. 멀리 안 가셔도 국내에도 아직 못 가보신 데도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데요. 그 다음에 대망의 1위는 뭘까요? 대망의 1위는 장학금 받기. 그쵸. 장학금 받기가 정말 힘들죠.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장학금 받을 수 있을까?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고요. 근데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그 확률이 달라지겠습니다. 중요한 건 퀴즈를 냈는데 5번부터 1번까지 봤을 때 캠퍼스 커플 해보고 독립해보고 아르바이트 해보고 해외여행을 가보고 장학금 받기 대학생들이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탑 5 안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좀 공감이 가시나요? 네, 가겠죠. 가셔야 되기도 하고요. 아니에요, 저 선생님, 저 이거 말고 다른 거 해보고 싶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사를 통해서 나왔다라는 거죠. 응?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그러면 대학 생활은 좀 어떻게 보내면 조금 더 알차게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만족할 수 있는 대학 생활이 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수강 신청이에요. 첫 번째 수강 신청은,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학점만 잘 주는 거나 이런 부분들만 들으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강의들을 조금 듣기를 적극 추천드릴게요. 똑같은 돈을 내고요. 어떤 친구들은 학점만 잘 나오려고 뽑아서 졸업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학점 잘 나오는 거? 아니죠. 요즘에는 그 학점 안에서 본인이 배웠던 점이나 전공과 관련된 내용을 얼만큼 배웠는지 다시 물어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학점이 아니고 정말 나는 대학에서 뭘 배워보고 싶은지 그게 바로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학점 관리예요. 학점 관리. 그쵸. 수강 신청을 잘해서 점수 잘 주는 교수님 것만 들으면 학점 잘 나오지 않느냐?
말씀드렸죠. 큰 의미가 없다고. 왜냐면 어려운 과목도 들어야 여러분들 공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성취감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성취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학점 관리, 출석도 열심히 하고 되도록 앞에 앉아서 과제도 하고 교수님 눈에도 띄고 해서 열심히 성실하다라는 그런 인상들도 좀 주시면은 학점은 분명히 잘 나올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사회 활동이, 그러니까 뭐 동아리 활동이나 혹은 꼭 굳이 학교 활동이 아니어도 학교 밖에서도 해볼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이 내 대학 생활에 대한 시간이 무미하 건조하지 않고 좀 즐거움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방학을 잘 보내셔야 돼요. 대학에서의 방학은 6개월이에요. 이 길죠. 정말 깁니다. 이번에는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초반부터 방학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외국어, 자격증 이렇게 필요한 것들은 되도록이면 방학 때 좀 공부를 하시거나 방학 때 여행도 다니시고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학기 중에 내가 방학에 무엇을 할 것인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으셨어야겠죠. 그만큼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행도 괜찮고요. 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방학이 너무 길다 보니까 늘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잠만 자다 끝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꼭 좀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방학 계획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나 자신. 내가 무엇을 잘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못하고, 자기에 대한 진로에 대한 탐색이겠죠. 오늘 주제와 가장 잘 맞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아르바이트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수업도 들어보고, 저 수업도 들어보고, 관심 있는 것들은 다양하게 들어보시면서 이 전공이 나에게 맞는지, 또 맞지 않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좀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 관리, 아르바이트 하는 거, 그렇죠? 아르바이트 하는 것들도 꼭 한번 해보시거나, 혹은 꼭 굳이 아르바이트가 아니어도 부모님들을 좀 도와드리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 가지고도 어떻게 좀 관리해보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경제적 관념을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술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어떤 분은 좀 드실 수도 있고 안 드실 수도 있는데, 너무 1학년 때 술로 달리시거나 혹은 좋아하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좋아하시는 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너무 술에 대해서 많이 안 좋은 추억들을 쌓고 계시면 나중에 몸도 망가지기도 하고요. 술 먹고 만약에 주정 부리고 그러면은 나중에 흑역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친구들 만나기도 애매하고 그런 뻘쭘한 관계들이 이루어지니까요. 술은 컨트롤 할 수 있는 만큼만 좀 드시는 거.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 이쪽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바로 한국장학재단이에요. 장학재단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생활비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은 여기 장학재단을 통해서 충분히 좀 받아보시면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 그죠? 학자금 대출, 소득 연계형 장학금, 국가 우수 장학금 되게 많습니다. 사다리 장학금. 그래서 어쩔 때 보면은 가끔 어떤 친구는 신청만 해도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 거 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보시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MT 가고 어학연수 가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대인관계적인 측면이죠. MT나 이런 것들 꼭 참여해서 좀 해보시면 되겠고요. 어학연수 가는 것도 좀 계획을 세우셔서 1학년, 2학년들이 좀 대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이 수업을 듣는 게 3, 4학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들도 한번 세워보시기를 꼭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어떤 대학 생활에서 꼭 해야 되는 것들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좀 알아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한 거예요? 그건 나도 뻔히 아는 내용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제가 한번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바로 시간 관리겠죠.
자, 이 영상에서 주는 의미가 뭘까요? 그쵸? 바로 여러 가지 일이 있긴 하겠지만 나한테 중요한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우선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아르바이트가 중요할 수 있고요. 누구에게는 학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기준으로 정하는 가치는 다 달라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각 먼저 하셔야 되겠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또 한 가지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버핏도 얘기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누구신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전 세계 부자 중에, 한 3명, 4번 안에, 3 안에 들어가나요? 아무튼 그럴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자신에 대한 관리나 목표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신 분입니다. 자,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목표를 정했으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다른 것들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냥 아예 하지 않는 건다라는 거죠. 목표를 정했으면 그거 이외에 다른 부분들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우선해야 되는 5가지가 우선이 아니었던 거죠. 방금 전처럼 5가지가 우선이 아니고요. 하지 않아 목표 이외에 목표를 했던 거 이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게 첫 번째 목표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머릿속에 돈, 그다음에 환경 이 2가지를 빼시고 돈이나 환경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그냥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것을 이 버킷리스트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버킷리스트에 최소한 10개 이상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시간은 영상을 정지해 놓으셔도 되고요. 끝나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버킷리스트에 내가 정말 해보고 싶은 거 쭉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 중에서도 자, 그러면은 꼭 이것만을 한번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3가지 정도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 정도만 쭉 뽑아보시고요. 네. 선생님, 어떤 걸 적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3가지까지 뽑기 전에, 방금 전에 얘기했죠? 또 한 10개, 20개까지 쭉 적고 나서 그 중에서 내가 올해 해보고 싶은 거 3가지 적어보시고, 그러면 그 중에서 또 한 가지를 뽑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가 안 갈지도 모르니까 제가 예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혹은 나를 위해서,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내 환경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마시고 쭉 다 적어 보시기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카메라 사기, 태블릿 사기 괜찮아요. 다 적어 보세요. 지금 뭐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 적어 보시고
이걸 언제까지 달성할 건지에 대한 리스트도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러면은 이렇게 쭉 다 적고 나셨으면은 그러면은 나는 어떤 거부터 할 거냐 이거죠. 이 중에서 그럼 올해 지금 꼭 이것만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것만은 이루겠다. 그거 한 가지만 적어볼 거예요. 한 가지를 어떻게 적을 거냐면 이렇게 적을 겁니다. 우리가 스마트 기법이라고 해요. 스마트 기법이라고 하는데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분명히 여러분들 그 버킷리스트 적으라고 하면 이렇게 적을 거예요. 다이어트 하기요, 영어 공부하기요, 부자 되기요, 심리학 공부하기요, 뭐 사회복지학 공부하기요 이렇게 적을 건데 그게 아니고요. 다이어트가 아니고요. 체중 10kg 감량하기고요. 영어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어원 능률 복화 어원 마스터하는 거예요. 부자 되기가 아니고요. 부자 되기 전에 우선은 종잣돈부터 마련하는 거고요. 심리학 공부가 아니고요. 심리학자가 되기 위해서 심리 상담사 2급부터 준비하시는 거예요. 즉 목표를 크게 잡는 게 아니고 작게 잡는 거죠. 더 볼까요? 자, 이 10kg을 정하겠다라고 하는 작은 목표를 정하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식단 관리를 해서 아침에 7시에는 저녁 7시 이후에는 먹지 않으며 하체 순환에 좋은 운동을 하루에 1시간 하겠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목표를 정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볼까요? 부자 되기. 매일 가계부를 작성하고 매주 1회 임장 포스팅을 하고 주 3회 유튜브로 서울이님의 경제 톡톡을 보면서 공부한다 라고 하면서 조금 더 작게 목표를 정했던 거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정할 수 있었던 건가요? 간단합니다. 바로 스마트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실 거예요. 성공적인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고 설득력 있는 조지 도란의 스마트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선은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수치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수치화. 숫자화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위 중심이에요.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활동. 나는 공부를 위해서 뭐부터 해야 돼요? 도서관에부터 갈 거예요. 도서관, 뭐나 뭐 이런 거겠죠. 행동 중심, 행위 중심적으로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인 목표예요. 내가 내일까지 그 영어 문법 마스터할 거야. 책 한 권 다 볼 거야. 한 권 완전 마스터할 거야.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권을 내일까지는 마스터할 수 없지만 1개월 동안 해서 1회독은 가능하겠죠. 그렇죠. 현실적인 목표는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시간을 배정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 건지 그리고 또 뭐예요? 하루에 몇 시간을 배정을 할 것인지 시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방금 전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볼게요. 목표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의 기준이 명확하고 수치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표 액션 플랜에 의해서 실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표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그 다음에 시기별로 추진 계획을 세워 중간 점검이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선생님 너무 복잡해요.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빈칸만 채울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칸만 채우는 게 어떻게 하냐? 바로 여기인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샘플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시작, 중간 점검, 완성, 나의 사랑 나를 더 사랑하기 이렇게 있는데 스마트 기법이죠? 이 스마트 기법을 SMART로 해서 적어봤습니다. 자, 목표는 3월 말에 친구 결혼식 증인 설 때 입을 예쁜 드레스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돼요? 첫 번째,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거예요. 7시에 기상하고 12시에 취침하고. 그리고 여기 몇 킬로 빼기, 그쵸? 10kg 빼기. 자, 2월 달까지는 몇 킬로, 3월 달까지는 몇 킬로.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운동 습관에서 현재로서는 사이클이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고 일주일에 운동 3번 하고 3월 말까지 목표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목표를 적어 보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누구랑 같이 할 거고 어디서 할 건지 장소까지도 이렇게 정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운 것을 충분히 실천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능력을 위한, 이르기 목표를 위한 이 스마트 기법이에요. 여기를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을 이렇게 채우시면 돼요. 그래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쭉 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날짜를 쭉 날마다 한번 기록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꼭 굳이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하면 좋긴 하지만 여러분 여기까지만 세워서 목표를 세워서 작성해 보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목표 설정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정리드리면 버킷리스트를 쭉 작성을 해봐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나는 요거 하나만큼은 올해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 목표를 이 스마트 기법,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측정 가능하게 하고 현실적인 목표여야 되고요. 행동 중심이어야 되고 시간을 배정해주는 요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적어서 그 목표 내가 하고 싶다라는 것을 여기에 대입해서 적어보시면은 충분히 실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왜? 이미 다 나왔거든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건 이미 나왔으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차단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년 후에 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분명히 나의 모습은 분명히 좋을 거다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래서 실은 요거를 해서 이미 한 달, 3달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했던 친구들도 있어요.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렇게 날마다 자기가 했던 것들 책 읽기죠. 책 읽기를 날마다 해서 하루에 25분 동안 책을 몇 페이지 이상 읽는 거, 운동하는 거, 날마다 운동하는 것을 사진으로 해서 매번 공유하라는 거예요. 인스타나 혹은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해서 날마다 하는 것들을 계속 올리시는 거죠. 어떤 친구는 신문 사설을 통해서 계속 쓰는 거, 어떤 친구는 자격증 공부하고, 어떤 친구는 영어 공부하는 것들을 계속 날마다 했던 부분들을 목표를 검증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올렸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다고 다 목표가 완성이 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밑에 보시면은 하다 보면은 어려운 것들이 분명히 중간에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중간 점검은 뭘로 하냐면 바로 애프터 액션 리뷰라고 하는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이 애프터 액션 리뷰는 뭐냐면 처음에 얻고자 한 것이 무엇이고 중간 점검할 때요. 얻은 것은 무엇이고 차이와 그 원인은 무엇이고 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시는 거예요. 얻고자 한 것은 뭐였죠? 우리가 스마트 목표를 해서 세웠던 거예요. 그쵸? 얻은 것은 뭐예요?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실제 얻은 거. 그쵸? 차이와 원인은 다양한 차원들에 대한 원인이 있겠습니다. 한번 설명드릴게요. 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의 행동 중심으로 점검을 해보시는 거죠. 어떻게? 바로 이렇게 해요. 한번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얻고자 한 것,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기, 한 개의 독서 후기가 담긴 독서 토론을 읽는 거예요.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기. 근데 얻은 건 뭐예요? 춤추는 고래 실천 179페이지까지 못 읽었어요. 차이와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목표인 한 권을 다 읽지 못했음. 왜? 덩어리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고 주말이나 퇴근 후에는 친구들을 만나는 일이 빈번했고 그 다음에 책을 읽기로 한 목표를 자꾸 잊어버렸어요. 목표를 세워놓고 다이어리를 다시 확인하지 않고 시간이 나면 다른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게 많았대요. 그럼 해야 할 건 뭘까요? 그럼 앞으로 해야 될 거는 스마트폰 일정에 책 읽는 시간을 알림 기능으로 걸어두는 거예요. 이번 주말에는 친구들과 도서관에 가는 거, 퇴근 후에 시간을 정해놓고 책을 읽는 거. 그럼 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을 때 무조건 오케이 하는 거. 그 다음에 퇴근 후에는 집에서 TV를 켜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목표를 적은 종이를 눈에 띄는 곳에 정해놓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피드백.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면서 시행착오는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일을 못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왜 못했고 그럼 앞으로 더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행동적인 측면에서 검증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 더 예시를 볼까요? 처음에 얻고자 한 것, 만약에 다이어트를 볼게요. 근육량 위주로 5kg의 체중을 늘리는 거예요. 배 지방은 빼고 멋진 복근을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근데 실제 얻은 거는 6kg의 체중. 근데 약간의 근육과 지방이 더 많아. 하하, 그죠? 복부 지방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차이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차이는 1kg, 그쵸? 5kg였는데 1kg, 6kg이니까 1kg 쪘죠? 그 다음에 원인은 복학 후 헬스장을 가지 못했어. 전보다 먹는 양이 늘었어. 그럼 해야 할 건 뭐예요? 식단 조절해야 되겠죠? 그 일에 일정 시간을 운동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더 먹고자 하는 욕심,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AAR, 애프터 액션 리뷰라고 해서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중간에 한번 적어보시는 거죠. 적어보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내가 해야 되는 목표에서 중간 점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뭐를요? 충분히 여러분 어떤 그 목표까지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적었으면은 이 커리어와 관련된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좋아요. 실제 그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온라인이다 보니까 아마 오프라인에서 모이면 해볼 수 있겠죠. 자, 커리어 로드맵. 그러면 내가 대학 생활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목표예요. 자기 이해, 목표 설정, 직무 적합성, 앞으로의 목표, 대학 생활 계획. 보통은 이렇게 5가지를 적습니다. 자기 이해는 우리가 워크넷이나 MBTI나 뭐 우리가 했던 다중지능이나 뭐 직업 흥미검사 등등 해서 거기에서 나왔던 검사들의 내용을 여기에 쭉 적어 보시고요. 목표 설정은 전공과 흥미, 가치관을 반영한 내가 앞으로 그러면 내가 사회복지학과야. 그러면 어떤 사회복지사가 되겠다. 혹은 내가 경영학과야. 경영학과니까 앞으로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목표를 한번 적어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무적합성이에요. 이거는 조금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스왑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약점은 뭔지, 앞으로 나한테 올 기회와 위험 요인이 뭔지를 한 번만 알 정도만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 즉 내가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 라고 하는 것을 적어 보시면 되겠고요. 대학생활 계획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했던 스마트 기법을 통해서 구체적인 버킷리스트죠. 버킷리스트를 통해서 적었던 것을 우리가 스마트 기법을 통해서 실천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것을 여기에다 이렇게 적어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근데 이런 형식으로 한번 적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더 조금 빨리 로드맵을 그려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여러 가지 패턴을 제가 좀 샘플을 좀 넣어 놨습니다. 교재 안에 넣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도움이 되시게끔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버킷리스트 작성해서 올해 목표 정하시고 우리 학교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때까지 무엇을 할 것인지 꼭 좀 정하시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